문 앞에서 들려온 아들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어머니, 이제 나가주세요. 그 말이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듯했고 나는 몸이 저절로 힘을 잃으며 바닥에 조금씩 주저앉았다. 열쇠고리를 쥐고 있던 손이 풀리면서 가족 사진이 달린 작은 조각이 바닥을 스치듯 굴러갔고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숨을 들이쉬자 가슴 안쪽이 따끔하게 조여왔고 민수야 무슨 말이니라고 한마디 내뱉는 동안에도 문 안쪽의 기척은 서늘하게 멀어져만 갔다. 문 앞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고르려 했지만 공기가 잘 넘어가지 않았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던 따뜻한 온기는 어느새 사라지고 집 안쪽에서는 서로 낮게 주고받는 말들이 흐릿하게 겹쳐 들렸다. 당분간은 어머니랑 거리를 두는 게 낫죠. 누군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나는 손등으로 바닥을 더듬으며 떨어진 열쇠고리를 찾았다. 가족 사진 속 웃고 있는 얼굴들이 희미하게 흔들려 보였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는 말이 자연스레 중얼거듯 흘러나왔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 안쪽이 서늘해졌고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나는 더 멀어진 사람처럼 느껴졌다. 열쇠고리를 손에 쥔 채 천천히 일어서려 했지만 무릎이 자꾸만 힘을 잃어 그대로 다시 내려앉았다. 바닥의 찬기가 살에 베어드는 동안 집안에서 들리던 말소리는 한동안 멈춘 듯 고요했지만 그 고요가 오히려 마음을 더 흔들었다. 어머니도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죠. 다시 들려온 그 말이 문을 통해 스며들듯 울렸고 나는 숨을 길게 들이쉬며 눈을 감았다. 오래전 어린 민수가 내 손을 꼭 잡고 엄마는 내가 지켜줄게라고 말하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고 그 따뜻했던 말과 지금의 숨막히는 순간이 대비되며 가슴 안쪽이 천천히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작은 떨림이 손끝까지 번지는 동안 나는 문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문 앞에 오래 앉아 있었던 탓인지 다리에 서서히 감각이 돌아왔고 나는 손에 쥔 열쇠고리를 조심스레 쓸어내렸다. 사진 속 웃고 있는 얼굴들이 더 이상 나를 바라보는 듯하지 않아 잠시 눈을 감았고 그 순간 멀리서 들리던 생활 소음들이 하나둘 겹쳐지며 현실로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다. 민수야, 엄마가 그렇게 무거운 짐이었니? 입술을 떼며 내민 이 한마디는 누구에게 닿지도 못한 채 허공에서 가라앉았고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문 밖으로 걸음을 옮겼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마음속의 울음이 조용히 흔들렸고 그래도 어떻게든 숨을 고르며 발을 내디뎠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의 겨울, 나는 잠든 민수의 손을 꼭 잡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새벽을 넘기곤 했다. 바람이 유난히 매서운 날이면 엄마 무서워? 하고 작은 목소리로 묻던 그 아이의 눈빛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 있었다.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있으면 돼. 그렇게 말하며 서로를 끌어안던 순간들이 하나하나 떠올라 가슴 깊어지는 한편 지금의 서늘한 현실과 나란히 놓이자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혼자 벌어 혼자 키우며 하루하루 버티던 세월이 길어지면서도 민수가 옆에서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견딜 힘이 나던 시간들이 문득 스쳐 지나갔다. 그때의 나는 늘 바빴고 늘 불안했지만 민수는 내게 단단한 이유였던 적이 있었다. 민수가 초등학교에 막 들어갔을 무렵 학교 앞에서 비를 맞으며 서 있던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우산을 씌워주던 장면이 아직도 또렷하다. 엄마, 나 크면 진짜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말이 어찌나 당당했던지 나는 젖은 어깨를 토닥이며 웃었고 작은 손을 잡은 채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그때의 민수는 세상이 조금만 흔들려도 금세 나에게 기대곤 했고 나는 그런 아이를 품으며 하루의 피로를 잊었다. 그런데 오늘 문 앞에서 들었던 말이 자꾸만 그 기억을 밀어내듯 떠올라 마음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지켜주겠다던 그 따뜻한 약속이 어느 순간 흐려졌는지 나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되묻고 있었다. 민수가 결혼을 준비하던 무렵 며느리 쪽에서 조심스레 털어놓은 이야기가 있었다. 한번 크게 사기를 당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뻔했다는 말이었다. 어머니 그래서 좀 불안이 많은 편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민수가 그렇게 설명해 주던 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수 있지 하고 말했지만 마음 한켠엔 알 수 없는 거리감이 살짝 생겼다. 며느리는 밝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지만 통장이나 계약서 같은 이야기가 나올 때면 어딘가 예민하게 반응했고 표정이 단단해지곤 했다. 그때는 그저 힘든 일을 겪었으니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겼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민감함이 우리 셋 사이의 공기에도 천천히 스며들었던 것 같다. 작은 일들이 쌓이면서 서로의 온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그때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집에 들렀다가 돌아서는 길에 조심스레 말을 건넨 적이 있었다. 어머니, 혹시 생활비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규칙적으로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예의 바르고 부드러웠지만 나는 그 순간 마음이 어딘가 낯설게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다. 민수는 옆에서 가볍게 웃으며 엄마, 우리가 조금 맞춰보자. 그냥 편하게 듣자 하고 넘겼지만 며느리의 눈빛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단단함이 스며 있었다. 그날 이후로 작은 말투나 행동 하나에도 서로가 조심스러워지는 순간들이 천천히 늘어갔고 나는 그 변화를 정확히 짚어낼 수 없으면서도 어딘가 어긋나는 기운을 느끼곤 했다. 별것 아닌 대화들이지만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 나는 뒤늦게 알아차렸다. 저녁에 민수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엄마, 사업이 조금 꼬여서 잠깐만 명의를 바꾸면 정리가 쉬워. 나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그를 바라봤다. 명의를? 왜 굳이 엄마 이름으로 해야 하니? 민수는 손끝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내게 두지 않았다. 서류가 복잡해서 그래. 오래 안 가. 불편하면 바로 돌릴게. 그 말투가 억지로 설득하려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묘하게 숨이 막혔다. 짧은 침묵이 흘렀고 나는 마음 한쪽이 천천히 흔들리는 걸 느꼈다. 내 표정을 살피던 며느리가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건 알아요. 그래도 잠깐만 도와주시면 일이 훨씬 편해져요.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방향은 분명했다. 나는 이런 걸 잘 모르는데 괜찮을까? 내가 묻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잡한 건 없어요.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어머니가 결정해 주시면 일정도 맞출 수 있고요. 그 순간 민수가 살짝 고개를 숙였고 나는 어쩐지 대답을 재촉받는 듯한 기류를 느꼈다. 말은 모두 예의 바르지만 공기만은 조용히 밀려오는 느낌이었다. 나는 도장이 들어있는 작은 케이스를 손끝으로 굴렸다. 내가 괜히 피해라도 보면 어쩌니. 내 말에 며느리는 한 톤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저희가 책임질게요, 어머니. 위험한 일 아니에요. 민수도 조용히 거들었다. 엄마 불편하면 바로 돌려놓을게. 정말 잠깐이야. 말이 차분하게 오갔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걸림이 계속 남았다. 손에서 힘이 빠지며 케이스가 툭 하고 떨어졌고 작은 소리가 방 안에 가볍게 울렸다. 나는 케이스를 다시 들며 숨을 고르고 답을 쉽게 내릴 수 없다는 걸 느꼈다. 너희는 이게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니?
내가 다시 묻자 민수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엄마, 정말 잠깐만이야. 나도 부담돼서 이런 말 쉽게 못했어.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다. 어머니가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잘 챙길게요. 나는 케이스를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며 그 둘을 번갈아 보았다. 도와야 하는 걸까? 아니면 조금 더 생각해야 하는 걸까? 그래, 잠깐이라면. 내 입에서 조용히 나온 말은 결심이라기보다 한 걸음 내딛는 정도였고 마음속에 남은 흔들림은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저녁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을 때였다. 민수가 수저를 챙기며 말했다. 엄마, 오늘은 우리 둘이 먼저 먹을게요. 어머니 건 따로 챙겨둘게요. 수저 소리가 짧게 울렸고 자리에 놓인 건 2벌뿐이었다. 왜 한 벌이 없니? 내가 묻자 며느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는 요즘 속이 안 좋다 하셔서 따뜻한 죽으로 드시라고요. 말은 친절했지만 식탁 위의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보였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춘 채 수저를 바라보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 알겠다. 작은 변화일 뿐인데도 마음이 어딘가 허전하게 흔들렸다. 어머니는 이쪽에서 드세요. 며느리가 작은 접시와 죽그릇을 부엌 쪽 조그만 테이블에 조용히 놓았다. 속이 안 좋다 하셨잖아요. 식탁보다 여기서 편하게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말투는 다정했지만 식탁에서 떨어진 자리 하나가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여기서 먹어도 불편한 거 없는데. 내가 말하자 민수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시선을 피했다. 뭔가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이 조금 떨렸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죽그릇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보이지 않던 선이 그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죽 몇 숟가락을 넘기며 멀리서 두 사람 대화가 어렴풋하게 들렸다. 민수 씨, 다음 주에 계약 일정 다시 잡아야 해. 며느리 말에 나는 잠시 손을 멈췄다. 계약? 내가 조심스레 묻자 며느리는 짧게 웃었다. 아, 어머니가 신경 쓰실 건 아니에요. 저희 일이라서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나를 대화 바깥에 세우는 느낌이 또 스쳤다. 민수는 여전히 식탁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 너희 일이라면. 입에서 나온 말은 담담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자꾸만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정리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말은 친절했지만 예전처럼 함께 움직이려는 기색은 없었다. 내가 조금 도울게. 내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괜찮아요. 어머니는 편히 계시는 게 좋아요. 민수도 조용히 맞장구 쳤다. 엄마, 그냥 쉬어. 나는 손을 내렸다가 천천히 거두었다. 부엌의 불빛이 멀어지는 듯 보였고 집안의 내 자리가 어딘지 순간적으로 헷갈렸다. 그래, 그럼 쉬지 뭐.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한 겹 더 멀어진 느낌이 가볍게 내려앉았다. 며느리 생일이라 작은 선물 하나를 챙겨 들었다. 이 정도면 됐겠지. 스스로 말하며 종이봉투를 만지작거렸다. 불편했던 며칠을 넘기고 오늘만큼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싶었다. 현관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문틈 아래로 불빛이 흔들렸다. 민수 씨, 오늘 뭐 준비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안에서 들렸고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봉투를 꼭 쥐었다. 그래도 며느리 생일인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문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공기가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고 문 앞에 선 내 마음은 괜히 더 조심스러워졌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시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낮게 이어졌다. 등기도 다 끝났고 이제 좀 편해지겠죠?
그 말에 민수가 짧게 답했다. 응, 일단은. 나는 봉투를 든 손을 살짝 내려다보았다. 생일이라 준비해온 작은 선물이 갑자기 왜 이렇게 가벼워 보이는지 모르겠었다. 어머니는요? 며느리의 질문이 이어졌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들렸다. 내 가슴이 천천히 굳어갔다. 문 앞에 서 있는 게 이렇게 낯설었던 적이 있었나 싶었다. 봉투를 쥔 손끝으로 작게 힘이 들어갔다. 문틈 안쪽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낮게 이어졌다. 이제 어머니 신경 쓸 일 없잖아요. 등기도 끝났고 우리도 좀 편해져야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민수가 작은 한숨과 함께 조용히 말했다. 나도 요즘 많이 부담돼. 엄마도 이제 좀 스스로 지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말이 가볍게 들리는데도 내 마음에는 깊게 박혔다. 손에 든 봉투가 미끄러지듯 떨어지며 안에 있던 흰 손수건이 살짝 흘러나왔다. 아무 소리도 크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내려앉았다. 손수건을 주워주려는데 손끝이 뜻대로 모이지 않았다. 문틈 사이의 불빛이 유난히 멀게만 보였다. 흘러나온 손수건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려 했다. 초인종을 누르려던 손이 천천히 멈췄다. 문 안쪽에서는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생일 축하 준비를 하는 듯한 밝은 말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가 이상하게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멀게 느껴졌다. 그래,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작게 중얼거리며 봉투를 가슴께로 끌어안았다. 노크 한 번 하지 못한 채 현관에서 몸을 돌렸고 복도 끝으로 걸어가는 동안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운 듯 흔들렸다. 문이 닫혀 있는 집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나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다. 집 앞 골목에서 쓰레기를 버리다 이웃 윤 씨 아주머니를 마주쳤다. 어머니, 며칠 전에 민수 씨 봤어요. 새 오피스텔 계약했다던데요.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다. 오피스텔? 윤 씨 아주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다. 네, 요즘 준비하느라 바쁘다더라고요. 나는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다. 바람이 스치는데 손끝이 이상하게 시렸다. 며칠 전 도장을 찍던 순간이 떠오르며 가슴 안쪽이 살짝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 그런 거였구나. 조용히 중얼거리며 봉투를 다시 움켜쥐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동의 김 씨가 먼저 말을 걸었다. 어머니, 며느리분 요즘 괜찮으세요? 나는 놀라며 되물었다. 왜요? 무슨 일 있었나요? 김 씨는 조심스레 목소리를 낮췄다. 예전에 큰 사기 한 번 당하셨다면서요. 그래서 돈 문제에 예민하다고. 나는 말문이 막혀 잠시 서 있었다. 사기를? 김 씨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요즘도 안정적인 걸 많이 찾으신대요. 혹시 어머니도 힘드실까봐 말씀드린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지만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며느리의 말투와 눈빛이 떠오르며 내 마음속에서 모르는 퍼즐 조각들이 천천히 맞춰지는 듯했다. 집에 들어와 겉옷을 걸려고 옷장 문을 열었다. 그런데 며칠 전까지 가득 차 있던 한 칸이 휑하게 비어 있었다. 이건 왜 비어 있지? 내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리자 부엌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저 칸은 정리했어요. 필요한 것들만 두려고요. 나는 옷걸이를 쥔 채 잠시 멈췄다. 예전에는 내 겉옷 몇 벌이 걸려 있던 자리였다. 그래, 정리하면 좋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 아래쪽이 살짝 식어갔다. 비어있는 그 칸이 말없이 나를 한 발 밀어내는 것처럼 보였다. 옷걸이를 내려놓는 손끝이 잠시 흔들렸다.
저녁 준비를 돕겠다고 부엌에 갔을 때 며느리가 씻은 그릇을 정리하며 말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혼자 지내시면 생활도 더 편해지실 거예요. 나는 싱크대 옆에 서 있다가 조용히 물었다. 내 옷 있던 자리 왜 비운 거니? 며느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정리하려고요. 어머니 물건은 따로 모아두면 좋겠다 싶어서요. 아들이 뒤늦게 와서는 엄마, 우리도 요즘 정신없어서 엄마가 좀 편한 자리 찾아보면 어떨까 해. 하고 말을 흐렸다. 나는 둘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말 하나하나가 내 안에서 이어지며 나 없이도 잘 준비된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식탁 위 불빛이 조금 멀게 보였다. 밤이 깊어갈 무렵 나는 방 안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거실 불빛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왔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얘기하고 있었다. 민수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내 목소리가 스스로 들어도 조금 떨렸다. 며느리가 먼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손을 모으며 말을 이었다. 요즘 너희 둘이 하는 말들, 내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 잠깐이면 된다. 민수가 숨을 길게 내쉬고는 엄마, 오늘은 우리가 좀 바빠서 하고 말을 흐렸다. 그 말투에서 알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졌고 나는 더 늦기 전에 말을 꺼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바쁜 건 알지만 내 얘기도 한 번은 들어줘야 하지 않겠니? 내 말에 민수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엄마, 요즘 우리도 여유가 없어. 엄마까지 챙기는 게 쉽지 않아. 나는 그 말을 잠시 되뇌었다. 그게 나를 부담스러워한다는 말이니? 며느리가 침착한 목소리로 답했다. 어머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활이 더 편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둘을 번갈아 보며 말을 이었다. 같이 산다고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된다고 그러니? 민수가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다. 그런 뜻은 아니야. 요즘 상황이 우리한테도 버겁다는 말이야. 그들의 말은 조용했지만 내 마음 어딘가를 천천히 눌러앉는 느낌이었다. 그래도 나는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내 말에 며느리가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그 마음 아는데요. 그래서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함께 사는 게 서로에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나는 숨을 한번 고르며 물었다. 나 때문에 많이 불편했니? 민수가 짧게 답했다. 편하진 않았어.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으니까. 그 말이 또렷하게 들렸다. 이제는 숨길 생각도 없는 듯했다. 알겠다. 내 목소리는 늘 같았지만 속에서는 천천히 무언가가 식어가는 느낌이었다. 며느리는 다시 말을 이었다. 어머니가 따로 지내시면 저희도 마음이 좀 가벼워질 거예요.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조금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럼 너희 생각은 이미 정해진 거구나. 내가 조용히 묻자. 민수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엄마를 버리겠다는 건 아니야. 그냥 서로 편한 거리라는 게 있으니까. 며느리도 덧붙였다. 어머니가 따로 지내시면 저희도 돌볼 여유가 생기고 어머니도 눈치 안 보셔도 되잖아요. 나는 말없이 손끝을 모았다. 내가 눈치를 그렇게 줬니? 짧게 던진 내 질문에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잃었다. 민수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엄마가 나쁜 건 아니야. 그냥 우리가 감당이 안 돼. 그 말이 방 안 어딘가에 내려앉았다. 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지는 느낌이 스치며 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알겠다. 두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집이 더는 내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떠올랐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자.
집안의 소리가 갑자기 멀어지는 듯했다. 나는 침대 끝에 앉아 손등으로 이마를 살짝 눌렀다. 내가 너무 오래 의지했던 걸까? 작게 중얼거리자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의 말소리가 희미하게 스쳤다. 어머니도 편할 거야. 그래, 이제 정리해야지. 단어는 또렷했지만 소리는 묘하게 부서져 들렸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래, 이제는 나도 알아야겠구나. 그 순간 등 뒤에서 조용히 문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다. 어딘가 먼 데서 울리는 소리처럼 집안의 공기가 가볍게 떨렸다. 불을 끄려고 일어섰는데 바닥이 살짝 기운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벽을 짚고 균형을 다시 잡았다. 왜 이렇게 어지럽지? 작게 말하자. 복도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의 방향이 이상하게 흐려졌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이 평소보다 조금 더 흔들려 보였고 나는 잠시 서서 그 빛을 바라봤다. 민수야. 부르듯 말했지만 내 목소리는 방 안에서만 울렸다. 밖에서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몸은 분명 내가 서 있는데 발끝 아래가 한 뼘 내려앉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만하자 이제. 그 말이 귓가에 가만히 머물렀다. 불을 끄려던 손이 잠시 멈췄다. 방 안의 공기가 조금 싸늘해진 듯했다. 문이 열려 있었나? 살짝 흔들리는 문틈을 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다가가자. 빛은 그대로인데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있었다. 민수야, 있는 거니? 작게 불렀지만 목소리가 반쯤만 퍼지고 나머지는 내 귓가에서 멈춘 것 같았다. 침대에 앉으니 시트가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시트만 스르르 내려앉는 듯했다. 무슨 소리지? 내 말이 방 안에서 작게 흩어졌다. 집안의 낯익은 소리들이 하나씩 멀어지는 듯했고 나는 손을 가만히 무릎 위에 올렸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구의 숨 같은 기척이 아주 짧게 스쳤다. 기척이 스친 뒤 방 안의 소리가 한꺼번에 잦아드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보려 했지만 몸이 잠시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작게 중얼거리자. 바람 같은 소리가 천천히 스며들었다. 문틈의 빛이 흐려졌다가 마치 안개처럼 옅어지더니 방의 윤곽이 조금씩 사라져갔다. 민수야. 한 번 더 불렀지만 목소리는 공중에서 멈춘 것처럼 번지지 않았다. 나는 눈을 세게 한 번 감았다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으며 어둠이 부드럽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온기, 베개의 촉감이 느껴졌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천장은 낯익은 내 방의 천장이었고 창밖에서는 새벽 바람이 가볍게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새벽. 공기가 천천히 스며들었다. 나는 베개를 손바닥으로 천천히 눌러보며 이 촉감이 정말 현실인지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확인했다. 그래, 꿈이었구나. 작게 중얼거려도 가슴 한쪽은 여전히 묵직하게 남아 있었다. 꿈이지만 그 말들. 부담이다. 알아서 사셔야지. 어딘가 내 안에 있던 두려움에서 흘러나온 그림자 같았다. 저 아이가 정말 그렇게까지 말할까? 이불 끝을 만지작거리며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휴대폰을 켜자 민수한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다. 엄마, 오늘 저녁 시간 괜찮아요? 같이 밥 먹어요. 나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눌렀던 숨을 놓았다. 그래, 아직은 그런 말할 나이가 아니지. 꿈의 찌꺼기가 완전히 가시진 않았지만 현실의 공기는 훨씬 따뜻했고 그게 나를 천천히 제자리로 데려오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나는
집안 구석들을 천천히 정리했다. 낡은 종이함도 꺼내보고 서랍 속 오래된 쪽지도 하나씩 펼쳐보았다. 참 이런 것도 있었구나. 혼잣말이 조용히 흘렀다. 창문을 열어두니 바람이 부엌까지 스며들며 방 안의 냄새가 조금씩 달라졌다. 별일 아닌 변화들이었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마음까지 조금씩 가라앉게 해주었다. 민수한테 메시지를 보내볼까 하다. 손을 잠시 멈췄다. 아직은 괜찮아. 나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동안 기대를 걸고 답을 기다리며 조이던 내 마음이 조금은 느슨해지고 있다는 걸 조용히 느낄 수 있었다. 며칠 뒤 지갑만 챙겨 집을 나섰다. 바람이 생각보다 부드러웠고 내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복지관 쪽으로 향했다. 문 앞에 서 있으니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멀리서부터 잔잔하게 번져왔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익숙한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다. 그냥 잠깐 들렀어요. 내 말에 직원은 앞치마를 건네며 말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아니면 설거지 좀 도와주셔도 돼요.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따뜻한 물이 손끝에 닿자 생각보다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동안 누군가에게 맞추느라 좁아졌던 내 하루가 조금은 다시 제자리를 찾는 듯했다. 누군가 뒤에서 말했다. 항상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함을 조용히 다시 떠올리게 했다. 해가 기울 무렵 나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가방 안에는 봉사자들이 건네준 작은 쿠키가 하나 들어 있었다. 식탁에 컵을 올리고 따뜻한 물을 따라두니 오늘 하루가 조용히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오늘은 나를 조금 세운 날이었네. 혼잣말이 자연스럽게 흘렀다. 휴대폰을 다시 열어 민수의 메시지를 천천히 읽었다. 엄마, 저녁에 한번 뵐까요? 문장은 짧았고 그 안에는 특별한 의도도 없었다. 그래, 너도 내 삶이 있지. 나는 조용히 웃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기대는 내려놓고 마음만은 천천히 다시 세워보고 싶었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내일을 떠올렸다. 내일도 오늘처럼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